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과 윤종원 행장의 면담이 성과가 없이 끝난 뒤 오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 참관을 요구한 피해자들이 참관을 강행하며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은 단순한 펀드 피해가 아닌 은행 차원의 사기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과연 어느 정도기에 사태가 이 정도까지 확산되는 것인지 취재하고 있는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사회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지급 방안에 대해서 좀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기업은행 이사회를 통해서 원금 50% 선지급안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기업은행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이사회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앞서 라임 자산운용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원금의 50% 정도를 선보상키로 한 만큼 기업은행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안을 결정했습니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투자금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자산 회수 시 나머지 투자금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오늘 이 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피해 대책위가 참관 투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물리적 충돌도 지금 예상이 됐다라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대책위는 오늘 오후 1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 펀드 피해 은행장 규탄 5차 집회를 열고 이사회 참관 투쟁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8일 윤종원 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사회 참관과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는데요. 간담회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대책위는 기업은행의 방침과 별개로 이사회 참관을 강행하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규탄 집회를 마치고 오후 2시 반쯤 피해자들은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기업은행 본점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경비 인력들에 막혀 참관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당초 무력을 동원해 참관을 시도할 경우 은행 측과 충돌이 예상되기도 했었지만 몸싸움까지 번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 것 같은데 대책위 차원에서 직접 피해 사례들을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을 모집할 당시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날인 외의 사항들을 직원이 직접 체크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증언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기업은행과 오래 거래를 맺어왔다는 한 투자자는 은행 직원이 임의로 통장에서 돈을 빼내 펀드에 가입하고 직접 서명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집으로 전화가 와 시간이 없다며 가입을 권유를 했고 입출금할 때 용지에 두 장만 찍어놓고 가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직원이 알아서 할까요? 라고 물어서 알아서 하라고 하긴 했지만 알아서 준비하라는 의미였지 알아서 서명을 위조해서 계약을 넣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고객은 지난해 2월 13일 펀드에 가입했는데 이미 5일 전 미국에서 이미 DLI 자산운용사의 대표 펀드가 환매 유예됐고 가입 후 한 달 보름 후에 자산이 동결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검색만 해봐도 대표 펀드가 환매 유예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은행이 거액의 펀드를 가입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은행 지점이 IBK 증권사와 기업은행이 같은 데라면서 똑같은 상품이라고 가입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차례 가입 권유에도 망설이니까 남편 직장까지 찾아가서 위험 등급은 무시하라면서 독촉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은행 직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증권사 직원이었고 상품도 IBK 투자증권이었던 사례입니다. 모 회장님이 가입했다가 취소된 구조가 하나 있어서 가입시켜드린다면서 강권한 사례도 접수됐는데요. 직원이 통장에 잔액을 뒤져서 전화로 상품을 권유하고 회사까지 찾아와 계약서 사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6개월 단기간에 안정적인 상품이라면서 문제가 생겨도 선순위 채권으로서 후순위 10%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게 당시 직원의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은행 간부 사원이 4사람이나 쫓아와서 가입을 권유한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기업은행 지점장, 팀장, IBK 투자증권 모 공단 WM센터 팀장, 센터장이 회사로 방문을 해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날 위험이 없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품 계약서를 가지고 재방문해서 회사 자금 중 거액을 계약했는데 나중에 받아본 증권에 서명된 글씨체는 은행 직원이 쓴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은행 측은. 그리고 불안전 판매를 좀 넘어서지 않나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은행과 피해자들 간의 협상은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주 라임 자산운용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를 선지급하는 의결을 하면서
라임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디스커버리 사태에 기업은행도 부담을 어느 정도는 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행은 투자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뒤 미국에서 자산 회수가 이루어지는 대로 나머지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배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사회가 한 차례 연기됐는데요. 전액 보상 요구의 경우 향후 분주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배임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액 보상은 사기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고려하는 방안인데 아직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펀드의 판매가 사기 판매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조만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펀드에 대한 불완전 판매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도 타 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과 연대해서 기업은행에 대한 요구안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현재 윤종원 행장 입장에서도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긴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겠지만 피해자들과의 대화 창구는 계속 열어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모쪼록 큰 피해 없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